슬라이드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파트에 슝. 와, 진짜 신기하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긍정적 슬라이드는 당신에 대해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특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에서 의도를 지나 슬라이드 파트예요. 다 이런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리티 트랜서핑만큼은 내가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나만의 방식으로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순간순간 어떠한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마다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슬라이드. 욕망은 왜 이루어지지 않으며 꿈은 왜 실현되지 않을까?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2장부터는 당신이 주문이 현실이 되게 하는 방법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충고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마법사의 첫 걸음이다. 여러분, 슬라이드라는 파트를 알게 되시면 우리는 모두 마법사가 되는 첫 걸음을 걷는다고 해요. 슬라이드 파트 처음에는 환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트랜서핑은 상상의 산물인 환영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한다. 사람들이 환영이라 부르는 것에는 꿈, 환각, 현실의 부적정한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꿈이나 환각은 영혼이 가능태 공간에서 하는 여행들의 형태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환영처럼 인식하는 것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물질 현실이 나타나지 않은 섹터를 지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물질로 되지 않았지만 가능태 공간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환영이라는 걸 본다고 해요. 제가 환영에 대해서 한자 뜻을 낱낱이 찾아봤더니, 즉 빛이 퍼지는 흔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한자를 쪼개다 보면은 가늘고 작고 희미하게 사람이 보고 느끼는 영역, 뚜렷하지 않고 희미한 상태, 그러니까 실체는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인식이 되고 있는 형상, 그런 것을 환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환영을 꿈꾸는 것에 대해서 진짜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이런 관점을 보여주더라고요. 영혼과 마음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 지친 영혼이 냉혹한 현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면 미쳐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태어나서 처음 질할병에 걸린 사람을 봤었는데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걸렸던 분이 그냥 바깥을 향해서 막 계속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병에 걸리면 계속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환영이라는 거고, 그리고 현실에 물질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는 가능태의 형태라고 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냉혹한 현실을 견디지 못했던 여자가 이제 아이를 잃고 환영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환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능태 속에서는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미쳤을 경우에는 행복해요. 그렇게 약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정신병에 걸렸다, 아니 문제가 있다, 아니면 환영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가능태에 우리 영혼만이라도 접속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환영을 이제 내 머릿속 산물 속에서만, 그런 물질화되지 않은 곳에서만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파트에서 나오는 슬라이드라는 파트를 알아야만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란 다시 말해서 옛날에 영사기에 넣던 투명 필름을 이야기를 해요. 투명 필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투명 필름을 이 영사기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나겠죠? 스크린 속에. 이게 우리의 그 자체인 영혼인 거고요. 근데 이 영사기에다가 부정적인 필름을 넣게 되면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난하고
굉장히 괴롭고 이러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탓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현실을 자꾸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난한 현실을 자꾸자꾸 되새기고 가난한 투명 필름을 영상기에 계속 넣어서 비추고 이렇다 보면 계속해서 가난한 현실을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모두가 마법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의 신이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과거에 가난한 현실을 자꾸자꾸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 부정적인 슬라이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중요성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혹시 막 가난하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되게 역설적이죠. 하지만 이게 진실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돈에 대해서 완전히 놓기 시작했거든요. 막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막 돈을 쫓아서 엄청 달렸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 뜻을 진짜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돈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게 돈을 열심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행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벌되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버틸 만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이 중요성을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이 중요성이라는 거는 제가 일단은 뭐 거지집과 부자집으로 비교를 해서 이제 전환을 시켜드리려고 간단하게 예시를 들었지만 제 주변에서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던가 오히려 더 역설적이게 잘 된다던가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 중요성을 떨어뜨린다는 건 오히려 실패의 현실을 맛보고도 괜찮은 상태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상태.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너무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누가 나를 미워해도 별로 상관없겠다. 날 이상하게 생각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중요성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사실 유튜브 채널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잘하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대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댓글로 상처를 주거나 공격을 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거든요. 중요성을 내려놓는 상태. 근데 이게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나를 좋아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하시는 분들을 싫어하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되 누군가를 나를 공격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너가 말이 잘못된 것 같다 어디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받고 싶지만 역설적이게도 너무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상태가 딱 이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약에 현실이 가난한 상황이라면 중요성을 낮춰버리면 오히려 이 부자집, 긍정의 슬라이드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이 슬라이드를 나의 터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터전 속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돈이 없는 상태가 익숙해. 예를 들면은 명품 가게에 가서도 나는 이걸 가질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다면 거기 있는 점원들도 분명히 알아보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누군가 사주겠지 또는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신기하게 반드시 나에게 또 어떻게든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마음 자세나 그런 마음의 힘 같은 것만 있으면 어찌 보면 좀 뻔뻔해지면 그냥 내가 원하는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즉 나를 이렇게 보든 나쁘게 보든 좋게 보든 친절하게 보든 다르게 보든 별로 그걸 중요치 않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돈을 열심히 벌면서 돈에 대한 중요성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는 슬라이드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상태에 잠깐 동안 접속하게 되니까 오히려 돈을 더 열심히 벌 수 있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최근에 친구 중에 3년 반? 만 3년 반이니까 즉 4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되 안 되면 이번 년은 마지막으로 포기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공했던 친구가 벌써 3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오히려 어떠한 거에 대해서 실패를 미리 맛보고
실패를 미리 맛봤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과정이, 그걸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성이 더 낮출 수 있고 그걸 이루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슬라이드에서 긍정적인 슬라이드로 나의 터전을 나도 모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중요성을 내려놓으라는 건 결국에는 그냥 더 열심히 과정을 향해 달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부정의 슬라이드를 켰어요. 그럼 빨리 알아차리고 긍정의 슬라이드로 바로 바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나의 투명 필름 슬라이드란 영상기에 넣던 나의 투명 필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중요성을 낮추고 부정의 슬라이드에서 중요성을 낮추면 긍정의 슬라이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길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돈일수록 그걸 더 내려놓는 마음 상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필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사기. 이 영사기는 현실의 프로그램을 실제 그림을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 필름은 현실 속에서 비춰지진 않잖아요. 그냥 이 필름 속에만 있지. 근데 이 필름이 즉 실제의 외부 현실을 그대로 만들잖아요. 영사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실제 그림을 만든다. 근데 이거는 현실의 프로그램이다. 빛은 그냥 내가 원하는 마음속 상태인 거죠. 빛은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고 빛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필름을 어떤 것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실제의 외부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머릿속 습관이랑 어떠한 믿음, 나의 내부 속 안락지대, 인간은 나 자신을 허용하는 만큼 성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난 이 정도 가져도 돼 라고 하는 안락지대에 있으면 현실도 나 이 정도는 가져도 되지,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끔 되거든요. 즉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어디에 가두느냐에 만큼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 습관이랑 어떠한 믿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그러려면 무조건 간에 가장 큰 것은 행동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과정에 대한 행동. 그러니까 내 내부 안락지대에 어떠한 필름이 끼워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 빛에 따라 영사기처럼 외부 우도가 작동이 되고 이거는 스크린이겠죠? 현실 속 스크린, 현실 속 안락지대에 내부 안락지대인 필름이 스크린에 필름 스크린인데 외부 현실 안락지대에 이렇게 비춰지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현실을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 필름이라는 것도 필름 하나에 하나밖에 낄 수가 없잖아요. 필름 하나에는 내가 지금 비출 수 있는 현실 요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과정. 필름도 여러 개가 있어야지 영상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름의 과정을 건너뛰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부의 안락지대는 지금 외부 현실 안락지대와 같은데 근데 이 필름의 단계도 건너뛸 수 없음을 의미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사들이 석사 과정을 거쳐야지 박사가 되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출 수 있는 필름은 내부 안락지대는 딱 이만큼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빠른 성장을 추구하면 오히려 엎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건너뛰지 말고 이 필름 속을 외부 현실에 비추고 그 다음 필름을 외부 현실에 비추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외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학사에서 석사가 되고 석사에서 박사가 되고 박사에서 이제 교수가 되고 근데 석박사를 띄고 갑자기 학생에서 교수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위험과 내가 모르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걸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즉 욕망의 정신적 에너지는 목표만 향해 있고 의도의 에너지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향해 있다. 그러니까 욕망한다는 거는 내가 결과만 빨리 가고 싶다. 나 주식 투자해서 1억 벌고 싶고 나 부동산 투자해서 3억 벌고 싶고 이거는 욕망의 형태로만 목표를 향한 거예요. 근데 욕망만 해서는 그 어떠한 현실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아까 필름에서 뭐라고 했죠? 내 머릿속 습관이랑 믿음인데 내부 안락지대의 필름이 현실화해서 현실 스크린, 외부 현실 안락지대의 스크린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 습관이랑 믿음, 어떠한 과정, 필름들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결과, 욕망만 쫓게 되면
결과, 즉 목표만 향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언제쯤 이게 되지? 언제쯤 그게 되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아무런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도의 에너지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발자국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그러니까 의도라는 건 그 에너지를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에 있거든요. 중간중간 이제 단계별, 예를 들면 뭐 박사에서 석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박사에서 교수가 되듯이 학생인 사람이 교수가 되겠다는 목표만 향해 있지 않고 그 과정들을 다 하나씩 단계별로 밟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박사라는 거를 꿈을 꾸고는 있지만 목표를 향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 욕망의 형태를 잠깐 내려놓고 그 중간중간에는 이 의도의 에너지를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결과는 굉장히 달라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과거를 잠깐 회상해 봤을 때 제가 정말 예전에 잘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나 얼마 벌어야지? 아니면 나 분명히 나 이거 꼭 이만큼까지는 올려봐야지? 이러한 욕망은 있었지만 이게 의도의 에너지가 모든 과정을 초점을 다했었던 게 뭐냐면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이걸 해내야 되는 중간중간인 미션들이 하루 12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데 그 과정에 정말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욕망을 하지만 돈에 대해서 특별히 쫓지도 않았었던 것 같고 그냥 내가 뭔가가 되고 싶다는 그 과정,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는 과정, 누군가 나를 찾아준다는 과정,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다는 과정, 나의 쓸모를 찾았다는 그런 과정, 그런 모습에 훨씬 더 제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 파트는 진짜로 마법사가 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저희 경험과 친구들의 경험, 아까 공무원 친구 이야기했듯이 재해석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삶의 비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이렇게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슬라이드, 필름, 욕망 이렇게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 때나 피는 거 좋아하니까 아무 때나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파트에 슝. 와 진짜 신기하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렸었는데 이야기를 할게요. 긍정적 슬라이드는 당신에 대해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특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콘테스트나 파티 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 원하는 슬라이드를 집어 넣어놓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잊지 말고 그것을 늘 의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 슬라이드는 당신에 대해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특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낯선 사람들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리셋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만나는 사람도 나의 과거를 아는 남자, 나의 과거를 아는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과거의 그 슬라이드가 그 사람 머릿속에도 있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슬라이드를 계속해서 창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걸 안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올라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낯선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연기할 수 있거든요. 연극, 배우자가 돼서 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나에 대해 그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이랬었지, 이런 일을 했었지, 뭐 어떤 사람이지 이런 타인의 그런 평판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즉 먼저 시도하고 그 판을 잡을 수 있는, 나의 판은 내가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똑같을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는 내가 조금 똑똑한 이미지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모임에서는 좀 낭창해서 챙겨주고 싶은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나라는 건 진짜 나라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는 시시각각 때때로 변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이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긍정적인 슬라이드는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특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쯤 자신의 상황과 고려하고 나는 그러면 내 긍정적인 슬라이드를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연습 그런 것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영상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좋은 습관이라는 거는 사실 긍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영상 속에서의 저는 항상 늘 긍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어야만 나 자신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어느새 부정 슬라이드에서 긍정적인 슬라이드로 옮겨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어떠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간절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중요성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운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